그 입구 들어가는데 그 대기실이 있어요. 딱 들어가는데 이게 써 있어요. 첫 번째, 국회 고유 기능, 입법 활동, 재정 활동,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견제, 감시, 네 번째가 외교 활동 돼 있어요. 국회의원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쭉 읽어보고 갈 때마다 제가 외웠습니다. 이걸. 그리고 나서 늘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추구했던 가치는 균형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우리 몸도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도권 초죽기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불평등 뭐 등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균형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밸런스인데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의정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입법활동인데요. 이게 의정부회가 선거법상 제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돼버려요. 뭐 했나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랑질을 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정부에서 보면 법안 발의 건수가 있고 이제 본회의 통과된 건수가 있고 공동 발의는 이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58건인데 우리 국회의원 법안 통과율 평균이 23.5%인데요. 제가 자랑 좀 할게요. 41.3%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상위권이에요. 세종시 국회의원 강주현이가 자랑 좀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에피소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시킬 때 아까 박병석 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박병석 의장님. 그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의장이 했을 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나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좀 국토부장한테 해라. 또 증액을 110점 태워라. 근데 의장님이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또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초선이 사실 잘 모르거든. 처음에는. 근데 하나하나 의장님이나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나 이춘 시장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고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심사를 하는데 몇 개월 동안 심사를 하는데 마지막 지금은 경제부총리인 추경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심사할 때 그때는 이제 야당이죠. 지금 바뀌었지만 야당 간사였었는데 그때 제가 원포인트 간사를 했습니다. 우리 당 간사는 한동도 의원했었는데 이 순간에 우리 이춘 시장이 바깥에 계셨어요. 이 순간에 통과시킬 때 아마 조상호 우리 저 경제부시장도 바깥에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저는 분원이란 말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분원이. 근데 야당 측에서는 이게 우연의 소지가 있다. 분원이라는 이 단어를 안 쓰게 되면 그 합의를 본 게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게 국회는 세종시 특별법에 따른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준다는데 그 가위 열고 이하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전에 제가 우리 이춘 시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춘 시장님이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규칙은 얼마 전에 다 통과가 돼서 부지, 면적, 그 다음에 운영 원칙, 또 11개 상임위하고 예결사 특위까지 해서 12개 상임위, 국회 사무처, 입법정하처, 예산정책처, 국회 도서관, 소통관 등등해서 다 그 규칙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세종직무실법인데요. 이게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조성호 교수님 맞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 발의했는데 자기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명 이상을 됐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 당 170명이 전부 다 공동 발의가 돼, 자동으로. 다만 당론 채택하기 전에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당시에 수도권 의원 몇 명이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설득을 해서 당론으로 채택이 됐는데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50명 공동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한테 일렀어요. 50명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했더니 그때 당시 윤호중 대표님한테 딱 전화를 하더니 이 중요한 사안을 당론으로 좀 채택되게끔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내려왔더니 윤호중 대표님 저를 부르셔. 그래서 다음 주 의원총회 할 때 이거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법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는 저 가운데 계신 이해찬 대표님의 공을 돌려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예산을 우리 장영 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팩트예요. 제가 이제 1호 법안 20년도 두원하자마자 낸 법안이 이제 세종시 재정특례법인데 그때 해서 20년도 말에 통과가 돼가지고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3,128억을 확보를 해서 이건 벌써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만료가 되니까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10년을 또 했더니 여당에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가지고 다시 3년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총 앞으로 내년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한 3년 합쳐서 2,500억 정도 추가 확보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잘 갖다 주면 잘 써야 되는데 돈을 누가요? 시장이. 근데 잘 못 쓰면은 우리 시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시의원님들이 잘 견제하고 감시하면 될 거거든요. 제발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민생이 어려울 때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일회성, 소비성, 행사, 축제 이런 거 말고 라는 생각을 살짝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활동인데 재정활동은 보통 이렇게 질의하고 상임위 활동이나 아니면은 국정감사나 현안질이나 아니면 서면질이나 등등해서 이렇게 재정활동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국정받아서 안 되겠다. 아까 장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 3년간비 1조 2천억인데요. 아직은 2024년 거는 12월 20일 날 돼야 이제 예산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3년 것만 합계를 낸 건데 사실 이제 1조가 된 게 아까 이장섭 위원님이랑 좀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고속도로 예산이 좀 큽니다. 세종 안성 고속도로, 그다음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 예산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맥스가 좀 높은 거고요. 특별교부세는 총 345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각 읍면동마다 교육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은하수 교차로 아시죠? 항상 막혀왔잖아요. 그 도로 확장했어요. 나온 걸 못했는데 기간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10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시기로 한 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치원 그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총 합해서 한 번에 94억을 따온 게 아니고 뭐 10억,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94억을 투입을 해서 이제 비가 많이 왔던 요새 시장님 조치원에 침수가 잘 안 됩니다. 시장님이 또 처음부터 쭉 해오셨고 또 전인원 전동면 소동면에 그 하천 정비 사업, 연선면 하천 정비 사업 이런 거는 또 이제 시기가 좀 부족하면 특별교부세를 좀 도와드려서 힘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아이들 학생들 위해서 하기도 하고 특히 세종여고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5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줬어요. 그런 거를 이제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아서 지원했었습니다. 외교활동을 네 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세 번째는 외교활동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 되면 우리 시의원들 뭐 이렇게 해외 나가서 공부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2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21대 국회의원들이
그 외교 활동에 쓴 예산이 다 남았어요. 2년만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번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가려면은요,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선택을 해요. 의장님이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은 상임위원장이 선택하든가, 아니면 누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평소에 인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의장님이 저 IPU 총회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총회인데 저를 찍으셨어요. 왜? 그 국회 세종사단법 할 때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강주현 데리고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IPU 총회. 네. 그리고 OECD 회의도 굉장히 유명한 회의인데 저거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틀 자고요. 하루 회의하고 왔습니다. 파리까지 갔다가 저 아침에 회의하고 자고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의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에 자고 아침 비행기 타고 왔어요. 파리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갔다 와서 일주일 앞으로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의원 신선협회 갔다 왔고 초선 의원들 중에 몇 번 갔다 왔을지 물어보잖아요. 좀 제일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네.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 행정부, 사법부 견제 얘기는 좀 심각한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상권분립 제도 하에 있는데요. 입법부, 국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입법부 같은 경우는 국회 같은 경우는 견제를 받아요. 4년에 한 번씩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잖아요. 너 정말 일 못했으면 너 그만둬 평가를 받잖아요. 이 견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잡혀요. 행정부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대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그나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사법부 잘 안 돼요. 특히 재판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죄송하지만 검찰은 진짜 안 돼요. 옛날에는 국정원이 힘이 셌을 때는 국정원하고 힘이 비슷비슷해서 서로 견제가 됐거든요. 근데 국정원은 언제부턴가 힘이 쭉 떨어지면서 검찰이 완전히 그냥 득세해버리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권, 기소권을 다 듣다 보니까 검찰이 무서운 걸 몰라요. 지금 장관 아시죠? 더 얘기하면 나 화나요. 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도를 정말 잘 바꾸지 아니하면 이 검찰 권력은 끝까지 견제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전반기에는 국토교통회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예결사 특별위원회도 했었고 원내부 대표를 그때 윤호중 대표님과 같이 했었고요. 후반기 들어와서도 이번에 이제 홍익표 대표님 체제하에서 제가 원내부 대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또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위원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의정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요새 카메라 많이 찍어가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각자 뭐 YTN이나 뭐 연합뉴스나 제 방에 오거나 이렇게 단독 유튜브 할 때 나오긴 나오는데 카메라 우리 야당 회의할 때 보면 막 와 있어요. 카메라가 한 20대 와요. 야, 우리 텔레비 나와놨다.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우리 텔레비 나왔더니 봐. 한 번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TV는 저렇게 찍어는 가도 우리 거는 철저하게 배제당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슬쩍슬쩍 얼굴 붙이고. 그래서 또 우리 야당 되니까 물론 지금의 여당도 야당일 때는 장애투쟁도 한 거잖아요. 이제 작년에 대선 지고 나서 야당이 되니까 속 터져가지고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야지. 예? 말을 안 듣는데 언론에 가서 막 떠들고 그래서 뭐 밤새 근무하고 단식 투쟁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감사원 앞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피켓 끌고 감사 정치하는 감사원 있지 않습니까? 해야죠. 견제를 해도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보게.
근데 장애투쟁하는 거를 자꾸 뭐라고 하셔. 아니 그만 좀 하지 왜 싸워. 정말 사실은 싸우는 것만 TV에 나와요.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아름답게 투쟁하기도 하는데 격렬하게 싸우거나 격렬하게 말이 좀 거칠거나 이런 것만 TV에 나오지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투쟁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TV에서. 그러니까 언론 장악도 다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나마 MBC 살아있고 YTN도 살아있고 연합뉴스 살아있는데 그것마저 뺏겨버리면은 TV에 저거 안 나옵니다. 이제 절대.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야당을 내고 나서 철야농성을 했는데요. 이거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바깥에 나와서 천막농성을 했는데 제가 12일을 잤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몸은 좀 고돼도 아 내가 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특검이 그 신속처리사건으로 돼서 아마도 이제 12월 18일 정도 되면 특검을 아마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찍어준 건데 좀 세수 안 하는 얼굴이고요. 이렇게 자요. 그래서 12일을 잤는데 많은 의원들이 도착해줬어요. 이 천안농성도 제가 제일 많이 잤습니다. 12일. 제일 많이 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까 사법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공간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이냐 라는 걸 늘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늘 네 가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도권 소집중, 또 지방소멸, 저출산, 양극화. 수도권 초집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집값. 우리 청년들 여기 지방대 나와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가잖아요. 거기서 그냥 뭐 처절하게 막 너무 아르바이트 하고 그 20억짜리, 3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집 어디서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 서울은 이미 무한 경쟁 도시예요. 우리 이 시장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일자리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권이 관악 같은 경우는 평균 출산율이 0.4입니다. 서울은 0.6밖에 안 돼요. 지금 전국 평균이 1.81, 1.76. 우리 0.76. 우리 세도가 처음에 이 출산율 처음 시작할 때 2.2였는데 지금 1.1입니다. 자꾸 떨어져요. 뭐 양육하는 말할 것도 없고 부자들만 뭐 있습니다. 환경오염 이게 심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뭐 김포 것도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게 세도시예요. 우리 시민들이 늘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당신 소신 잃지 마. 근데 우리 세종 시민들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을 잃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건 진심이에요. 국가제과제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지역과제가 아니에요. 너희들 세종시 80만 명 다 되면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종시 잘 만들어서 행정수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우리와 비슷한 수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도 같은 경우는 평화수도, 저 부산 같으면은 뭐 해양수도, 광주 같으면은 문화수도 이렇게 수도 개념으로 좀 가져가야 수도권과 맞먹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성공시켜야 돼요. 개헌을 하든 어떻게 하든 끝까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이게 필수 목표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개헌해야죠. 36년 됐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죠. 헌법 조건 바꿔야죠. 권력 구조 바꿔야죠. 이해찬 대표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5년 중에 1년은 그냥 1년은 처음 1년 까먹고 마지막 1년은 그냥 레임덕 걸려 까먹고 3년이라는 거거든요. 3년도 잘 못하면 2년밖에 일 못해요.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1년 반 됐나요? 좀 5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가 됐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행정수도도 개헌에 좀 담고 싶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연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헌법 개헌이 되게 되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두고 행정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해놓으면 우연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행정수도 만들어 놓고 해양수도, 평화수도, 관광수도 뭐 등등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가시티화 시키면, 그래서 일자리 많이 확충해 놓으면 수도권에 있는 지금 2,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좁은 땅에 우리 아이들이 속 올라가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고시촌 쪽방에서 자고 막 그러거든요. 30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언제 사요? 못 사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마치고, 여기에 아마 국가산업단지 편입 주민들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모쪼록 고시는 됐으니 또 사업은 진행해야 되니, 공공택지와 국가산업단지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많이 계시는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입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주대책이 됐든 보상연리가 됐든 나중에 피해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여기서 59년 이사 온 지 이제 59년 됐거든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또 묻힐 사람이고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83만 평 부지에 우리 이춘 시장님께서 옛날에 계획 신청을 했고 이제 고시가 돼서 다음 주 내년부터 이제 내년 말이면 빨리 되면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공공택지구도 이제 조치원에 28만 평, 그다음에 영인면 보통리에 16만 평 이렇게 해서 7,000호, 5,000호 정도 생기거든요. 12,000호. 그러면은 조천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 정도 늘어요. 그러면은 지금 4만 5천이니까 한 6만 5천에서 한 7만 정도의 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기면이 지금 2,600명인데 한 1만 명 좀 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한 13,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기면이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또 우리 편입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사자 철도망을 제가 붙어 있을 때 지금 반성역까지 와 있는 것이 반성역에서 정부청사역, 그다음에 도치원역, 청주공항까지 가는 전철입니다. 전철 연장선인데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장님 한 2조 이렇게 들어가죠? 네, 2조? 네. 아마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 올 초에 아마 시에서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시작됐냐면은 2018년도 지방선거 할 때 출시한 공약이었어요. 이게 지금 조천 비행장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해서 국방부가 국방부한테는 대체 시설을 시에서 양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국방부 땅을 우리 시가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됐는데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 다 이제 결과는 심사기구에서 의견은 다 끝났고요. 다만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되면은 연서면 일대, 조치원 일대, 영리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옛날에는 건물을 높이 못 쳤어요. 근데 이제 높이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조치원, 영리면 보통리 공공택지도 지구 같았으면 만약에 15층밖에 못 짓는 건데 30층도 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에는 항공작전기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지 종류 변경이 돼가지고
비해안전구역 축소가 되면 우리 연서면, 두치원, 경기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이슈시장이 난 겁니다. 올 초에 막 홍보 엄청 했어요. 뭐 비해안전구역 축소네 뭐니 해가지고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슈시장이 마신 거고요. 저런 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 못해요. 알고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안성국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5년 뭐 준공인데 좀 딜레이 될 것 같아요. 하나 있어요. 아우토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 고속도로처럼. 근데 전 구간이 아우토반이 아니고 1.40km만, 40km만. 예. 그러니까 제한속도 없어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종 청주는 지금 1,150억 확보를 해놨는데요. 이제 보상 들어갑니다. 이제 곧 택시 등차 우리 택시가 우리만 전국이 250 그러니까 250대 1인가? 지금 우리 세종시는 900대 1이에요. 전국 평균이 250대 1인데 그만큼 택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총량제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 대한민국 총량제를 따져요.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북도구 있을 때 86대를 증차를 했었습니다. 연결도로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데 불편하시잖아요. 아마 12월은 안 끝날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서 개통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엘버스 잘 아시겠지만 충대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아마 12월부터 아마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대 세종정원에서부터 대전시청까지 쭉 가는 급행 버스가 생깁니다. 이게 엘버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